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만남이 예술이 되다 MC 이석훈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말을 단정 지으시는 편인가요? 여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라노 강유경 씨인데요. 예상치 못한 실명과 장애인임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너무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프라노 강유경 씨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소프라노 강유경입니다. 마음으로 희망의 하모니를 부르는 오늘의 주인공 유경 씨를 찾아온 곳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 뭐하고 계세요? 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제가 합창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며칠 후에 있는 공연을 대비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올해로 5년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유경 씨. 성악 전공자로 입사하여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곳 복지관 합창단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노래하며 오직 소리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악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성악을 전공하셔서 어릴 때부터 성악과 매우 가까이 지내면서 자랐는데 꿈을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다라고 자라나다 보니까 아빠가 뮤지컬 배우를 하려면 성악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성악가의 길로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경 씨는 성악가인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공연장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대에 서는 일도 관객석의 환호와 박수도 너무나 익숙했는데요. 어쩌면 유경 씨에게 성악은 정해져 있던 길이 아닐까요?
합창단 연습이 끝나고 사무실에 온 유경 씨. 사실 복지관에서 유경 씨의 주 업무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경 씨는 복지관에서 음악 교정사를 맡고 있는데요. 점역 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점자 악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점자 악보의 탄생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비장애인 점역사 선생님들이 점자 규정에 맞게 점을 찍는 게 점역 과정이고요. 점역이 다 된 다음에 이걸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저와 같은 교정사랑 비장애인 점역사 선생님이 같이 점역한 파일이랑 묵자 악보를 동시에 보면서 교정 작업을 진행해서 오탈자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급하게 됩니다. 5년 전 점자도 모른 채 저시력인 상태로 입사했던 유경 씨. 모든 업무가 산 넘어 산이었지만 밤낮 없는 노력으로 2년 만에 국어, 영어, 음악 점자를 익혔습니다. 처음 눈에 이상이 생긴 건 언제였나요? 17살 때 고등학교 때 아침밥 먹으면서 이제 TV 보고 있었는데 TV 한쪽이 이상하게 캠프파이어 할 때처럼 아지랑이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너무 이상하다 싶었는데 학교 가서도 칠판이 하루 종일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보였어요. 그때 이건 심각하다 생각해서 큰 병원을 찾아갔고 선천성 망막 모세혈관종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게 됐습니다. 현재 시력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은 아무 형태도 보이지 않고 엄청 밝은 대낮이나 아예 깜깜한 밤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꿈이 참 많았을 나이 17살. 갈수록 나빠지는 시력 탓에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시력의 변화가 크게 있었던 건 언제인가요? 제가 하루아침에 눈이 확 안 보여진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좀 불편한 정도였다가 점차적으로 안 보여졌는데 길을 가다가 살짝 뭐야 왜 어두워졌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그렇게 점차 안 좋아지다가 왼쪽 눈을 먼저 실명하고 나머지 오른쪽 눈도 차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경 씨의 세상에 완전히 어둠이 찾아온 건 약 3년 전. 희미하게나마 보이던 것들이 안 보이자 손끝에 점자에 의존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 점자 악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경 씨. 그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엄마 유경이 왔어. 수고했어. 오늘은 대전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20살, 대학에 합격한 뒤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으니 독립한 지도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밥은 먹었고 그러면은 뭐 과일 좀 줄까? 테너인 아버지와 소프라노인 어머니 슬하에 나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된 유경 씨. 어쩌면 혼자 걸어야 했을 이 길을 부모님과 함께 걷게 되어 유경 씨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치. 맛있어. 맛있지? 엄청 달다. 어때 직장 생활은 요새 재밌어? 힘들지. 바빠서 이제 시즌이지. 그래서 요즘은 공연 많아서 연습도 많고 그러면은 먹을 건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이제는 제법 어엿한 사회인이지만 문제 없어. 부모님에겐 마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습니다. 아마 유경 씨의 머리가 새하얗게 물들어도 부모님에겐 영원히 아기 같겠죠. 아 나온다. 저 빨간 드레스가 빨간 드레스 입은 거구나. 빨간 드레스 너무 이뻤는데 그 이렇게 꽃처럼, 꽃처럼 돼 있던 거. 그래도 엄마가 드레스는 잘 잘 골라. 골랐지. 다 성공했어 드레스는. 저때 입은 게 반응이 좋았어. 머리도 잘 어울리고. 잘 어울려. 유경 씨는 유독 명랑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노래도 곧잘했던 터라 딸아이의 걱정 없이 지냈던 부모님. 그런데 어느 날 앞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유경 씨의 말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는데요. 엄청 두근두근했어.
또 보니까 새롭네. 새록새록하네. 이때 아빠가 끝나고 브라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들렸어. 그랬어? 무대에서. 유경 씨가 선천성 망막 모세혈관종을 진단받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한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칠판이 삐뚤어 보인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모세혈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레이저로 치료만 하면은 괜찮아지는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쪽 눈에만 생기고 또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만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유경이는 특이하게 양쪽 눈에 다 생기고 또 하나가 생겨서 치료를 해놓으면 또 혈관종이 또 나오고 치료하다가 왼쪽 눈 먼저 실명하고 제 눈이라도 이렇게 망막을 이식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힘들고 이게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유경이도 망막을 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시력을 모두 잃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떠셨나요? 어느 날은 도를 가다가 바닥하고 서 있는 그 라인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눈 있는 데를 응급실에 가서 꿰맸던 것 같은데 혼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좁아지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였죠. 요즘에는 그래도 활동 지원사 아주머니가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활동하는데 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었죠. 그런 것들이. 뭐 연주에는 뭐 있어? 가을에. 그 10월 하면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잖아. 그걸 또 하고 있지. 아빠하고 하던 것도 생각나겠네. 아빠랑 많이 불렀지. 대칭 김에 한번 불러봐. 좀 먹고. 부모님과 노래한 추억이 참 많은 유년 시절. 함께 눈 맞추고 화음을 쌓을수록 가족 간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세 사람의 하모니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쥐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유경 씨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님은 저한테 예쁜 목소리를 물려주신 고마운 분들이시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됐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유경 씨는 어떤 딸인가요? 밝고 건강하고 씩씩한 딸이에요. 이게 시력을 잃고 장애가 오면서도 굉장히 밝게 건강하게 잘 이걸 이겨나가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감성이라는 거는 부모보다도 훨씬 더 앞선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성악가입니다. 유경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주고 넘어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은 강인하게 잘 이겨주고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미경 화이팅! 화이팅!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나날을 보내는 유경 씨.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경 씨는 17살 때 찾아온 시각의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10년여의 세월 동안 긴 터널 속을 헤매이며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던 유경 씨. 이제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 무대에서 생긴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장애가
심해지고 있을 때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을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방향을 잘 못 찾기도 하고 무대에 있는 소품들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막 발이 찢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무대를 잘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동료분들이 좀 오해하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유경 씨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성악 수업. 일주일에 한 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 재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유경 씨의 생각하는 수업을 가사 통해 전달이 좌절하지 중요하다. 않고 희망을 날 되찾은 하는 분들이 사람이 많다는데요. 그리운 저녁 얼굴 시작. 잃어버린 향기가 닐까 사는 게 무언 사는 게 잡아당기고 뭔지 성악 수업을 하면서 유경 씨는 어떤 보람을 느끼나요? 저처럼 중도의 시각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겪어온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활동을 위해 유경 씨가 찾아온 곳은 놀이공원. 여기서 뭐 하세요? 네, 오늘은 복지관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성악 수업에 이어 유튜브 활동까지 하며 자신이 도움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발벗고 나섭니다. 이번 촬영의 주제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에게는 색깔을 어떻게 설명할까인데요. 이렇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장애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가진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제가 받은 기쁨과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악곡 이외에 불러보고 싶은 장르가 있나요?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요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두 소절 불러본 적은 있지만 저만의 색깔로 가요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세상에 드리워지는 어둠을 받아들이지 못해 당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수없이 자신을 다독이며 찾게 된 마음의 빛. 유경 씨는 그렇게 시력을 잃었지만 삶에 대한 또 다른 시야를 얻게 된 것이죠. 앞으로 유경 씨가 걸어갈 길에 등대처럼 환한 빛만이 비춰지길 바라겠습니다.